beautiful summer days. We can love at once and collapsing. I put a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the night doing like time. Whispering up our surfacing days. 그러면은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잠깐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달 저희가 오픈 세미나 주제가 미국 교과서 제대로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첫 주에는 1학년, 두 번 주에는 2학년, 그리고 셋째 주 이제 오늘이죠. 3학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 제대로 가르치기의 이제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교과서를 가르친 지는 꽤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핸드아웃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첫 번째가 리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reading expectation in specific area 3학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writing expectation in specific area 3학년의 안에 있는 것들. 그 네 번째가 skills and strategy in Storytown Grade 3에 skill과 strategy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질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질문을 마지막에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중간에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가 보통 12시에 끝나는데 한 12시 아니면 11시 55분, 12시 5분 정도에 같이 질문의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핸드아웃에 있는 걸 먼저 보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랑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처음 배울 때는, 그죠? 보통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죠? 영어를 처음 배우려면 베이직 랭귀지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배우는 베이직 랭귀지 스킬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코र्스북이 있죠. 그래서 코र्스북은 보통 이제 종류가 있지만 제일 처음 접하는 비기너들을 위한 코र्스북들은 베이직 랭귀지 스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베이직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스킬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머도 있지만 역시 또한 뭐더라? 베이직 그래머 스킬들이기 때문에 이 코र्스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부터 몇 권까지 있죠? 6까지 있거나 아니면은 요 1 전에 스타터가 있는 코र्스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부터 6까지 쭉 아이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일단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는 베이직 랭귀지 스킬들이 잘 쌓여서 굉장히 아이가 영어가 확 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폭이라는 게 베이직한 것만 있기 때문에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제 바탕으로 뭐만 배우게 돼요? 역시 베이직 vocabulary expression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인 어휘하고 그리고 한정적인 expression이 나와서 불과 조금만 옆으로 가도 아이들이 영어를 그저 당황해해요. 물론 들을 수 있고 뭔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3학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테스트들을 많이 하죠. 그때 어느 학원에선 잘 나오고 B 학원에선 안 나오고 C 학원에선 안 나오냐. 왜냐하면 이 베이직 랭귀지 스킬을 테스트하는 잣대가 얼마만큼 그죠? 깊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र्스북을 그냥 1부터 6까지 쭉 하게 되면 폭이 랭귀지 스킬이 쌓이지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좁고 높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너무 좁고 그리고 이제 레벨 5, 6까지 가면 comparison이라든지 그래머에 그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건 다 배웠지만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만 배워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아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를 이제 미국 교과서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여기 핸드아웃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베이직 랭귀지 스킬을 바탕으로 모두 갖고 있어요.
보다 깊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랭귀지 스킬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또 다른 레슨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보통 코र्스북 한 레벨 3, 레벨 4 되는 아이들 리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리스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스피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그렇지만 미국 교과서 그레이드 1을 한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누가 더 잘할까요? 사실은 그레이드 1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풍부한 그래머 스킬이나 기본들이나 아니면 vocabulary 이런 것들이 이 아이보다 훨씬 넓게 튼튼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비교되는 부분에서 좁게 랭귀지 스킬만 쌓아가던 아이들하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미국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 아이들하고는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과서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베이직 랭귀지 스킬에다가 보다 풍부한 내용을 같이 심어줘서 아이들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자. 그리고 같은 나이 때 이러한 주제를 다뤄봤냐, 다뤄보지 못했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미국 교과서 안에서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뭐냐면 reading and writing, 즉 literacy라고 해요. 그죠? 학교에 가면 뭐가 중요해요? 스피킹, 리스닝은 기본이고요. 뭘 주로 하게 되죠? reading과 writing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에선 literacy라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literacy라는 건 우리가 일반 영어 reading 프로그램에서 또는 일반 영어 writing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literacy를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effective reader를 키운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그죠? effective reader예요. 이 effective reader란 어떠한 아이들이냐면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을 흡수해서 그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할 줄 아는 아이 able to use, 사용할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apply, 적용할 줄 아는 아이가 바로 effective reader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키워주고 두 번째가 student must develop the skill. 학교 안에서 좀 더 스킬을, literacy 스킬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키워야 하냐면 첫 번째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가요. 그죠?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합니다. 이해하냐의 정도가 아니라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더 중요한 정보, 덜 중요한 정보를 잘 정리할 수 있냐. 그래서 프로세스를 먼저 단계를 거쳐서 그걸 분석합니다. analyze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야 뭐 할 수 있대요? observe,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 observe라는 건 그냥 이해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앞에 두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흡수된 걸 말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냥 이해하고 아이들이 그러면 let's talk about something 하고 했을 때랑 아이들이 요 단계 프로세스하고 애널라이즈하고 완전히 observe 했을 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토론을 시작했을 때랑 굉장히 다르죠.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게 바로 미국 교과서예요. 이걸 1에서 4로 건너뛰면 아이들이 토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토론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미국 교과서는 1, 2, 3, 4 이 단계를 차근차근 키워주는 게 바로 literacy 안에서의 사고력. 어떻게 키우냐라는 걸 책과 함께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they must also develop a rich and varied vocabulary. 그리고 모두 키워야 된대요. vocabulary도 많이 키워야 한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되냐면 become skilled at using the convention of written language. 우리가 reading 할 때도 뭘 많이 사용해서 컨벤션, 글쓰기 규정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스킬이 익숙해진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머티리얼을 읽어야 한다라는 게 literacy,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핵심이
입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발전돼 가는 게 바로 미국 교과서입니다. 그럼 보통 1학년은 뭐겠어요? literacy process. 정보를 처리하는 걸 많이 하고요. 두 번째 2학년부터는 analyze, 분석하는 거 많이 하고 2학년에서 3학년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흡수하는 걸 많이 시켜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3학년 이상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뭐 하냐면 사고력에 들어가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itical components of reading. reading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phonemic awareness. 그죠? 소리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phonemic awareness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phonics. phonic스는 소리를 뭘로 바꾼 거예요? 글자로 바꿔놓은 걸 아이들이 읽어내는 걸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걸 곧 바로 또 뭘로 연결하냐면 writing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phonics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phonics and 뭐예요? spelling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안에 이렇게 지금 가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뭐부터 준비해야겠어요? phonemic awareness, 소리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이 phonics입니다. phonics and spelling. 그래서 특히나 1학년은요. 미국 교과서를 들어가려면 사실은 phonemic awareness하고 phonics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타운이라는 새로운 교과서는 phonics가 learning, 배우면서 교과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phonics를 선행을 해서 자음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레슨 1에서는. 그거는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선생님하고 리뷰를 해요. consonant, 자음은. 그리고 바로 뭐부터 들어가냐면 short vowel. 또 A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함께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learning,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교과서는 사실 아닙니다. 다른 교과서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예로 드는 스토리타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1학년은요. 계속해서 1학년 선행됐어야 되니까 phonological awareness하고 phonics가 선행되었으니까가 아니라 1학년까지 계속 무슨 훈련을 하냐면 phonological awareness 훈련을 해요.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건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그죠? What does it make sound A? What does it make sound B? 하면은 B 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하나하나 음소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랑도 합쳐져야 돼요? syllable하고 음절하고도 합쳐졌을 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단어 그리고 센텐스 안에서 그럼 단어가 몇 개일까요? 이런 걸 계속해서 1학년 때 연습을 시켜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타임에 이걸로 소리로서 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phonics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까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될 게 뭐다? phonological awareness or phonemic awareness다. 굉장히 이게 누구를 도와주냐면 phonics, spelling을 도와줘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넘버 1으로 나왔고 그리고 넘버 2 이제 1학년까지만 그렇고요. 보통 2학년이 되면 요 시간이 없어져요. 네, phonological awareness는 없어지고 이제 저학년 때의 phonics는 phonics and spelling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phonics로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바로 뭘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spell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학년은 좀 지나서 1학년 때 이제 phonics에서 나와야 할 short vowel, long vowel, vowel 팀들, consonant, blends, 뭐 diphthong, 그죠? 다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에 들어가서는 이 phonics와 spelling을 일치시켜줄 수 있는 스펠링 패턴들이 같이 들어가요. 2학년 때. 그래서 지금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걸 바로 뭘로 매치할 수 있게 스펠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게 완전히 3학년 안에서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3학년 이후에는 이 스펠링, 우리가 phonics로 읽을 수 있는 걸 스펠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안에 반드시 완성시켜야 될 게 그죠? phonics를 뭘로 전환하는 거? 스펠링으로 전환하는 거. 그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스펠링 패턴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스펠링 패턴 하면 보통 뭐예요? CVC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요 하나만 아니라
그죠? V만 있는 것도 있고, CV만 있는 것도 있고, VC만 있는 것도 있고요. CVC-E도 있고요. 그 다음에 CVCC.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2학년에서 3학년 때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고학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 플루언시는 1학년 때부터 리딩 플루언시는 6학년 때까지 계속 연습시켜라 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 vocabulary development. 그래서 우리가 vocabulary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저학년의 vocabulary instruction하고 고학년의 vocabulary instruction이 다릅니다. 저학년의 vocabulary instruction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indirect 인스트럭션 방법으로 가지고 저학년이 리딩을 할 때 꼭 필요한 vocabulary 스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high frequency words죠. 그죠? high frequency words는 뭔가를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것보다 글자를 어떻게 봐요? 통으로 보죠. 간접적으로 해요. 이걸 선생님 막 쪼개주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통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high frequency words가 완성이 돼야 돼요. 계속 3학년, 4학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1학년까지 가는 교과서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그게 준비가 돼야지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 리딩이 그죠?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때 그걸 완성해라. 그래서 저학년 반드시 해야 될 게 high frequency word. 1학년부터 2학년 사이에 완성을 하고 그러면 3학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vocabulary. 3학년 이후에는 direct instruction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단어를 쪼개죠. 그래서 직접 단어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단어도 이제 심플하게 one syllable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뒤에 막 뭐가 붙죠. 그죠? 베이스를 중심으로 prefix, suffix 붙죠. 이 각각이 어떻게 돼요? syllable로 독립이 됩니다. 그죠? es가 붙는지 아니면 fully 붙는지에 따라서 syllable이 점점 2syllable, 3syllable, 4syllable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통으로 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통으로 봐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이후부터는 vocabulary 시간에 단어들을 쪼개는 여러 가지 vocabulary에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킬이 필요한 단계가 되죠. 그걸 직접 다 가르치는 게 3학년 이후부터 필요하고요. 그리고 comprehension skill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쭉 들어가죠. 한번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보면요. 저학년에게 필요한 comprehension skill은 뭐가 있을까요? 저학년은 리딩을 할 때 이러한 comprehension skill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yes, use picture clue.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단어를 몰라서. 그러면은 뭘 사용해요? picture를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그러면 이걸 잘 이해했는지의 부분에서 1학년 꼭 할 줄 아는 게 retell the story.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retell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make a prediction. 그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기타 등등 뭐 compare, contrast 뭐 이런 것들 배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학년 이제 마지막 fiction에는 그죠? made up story에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story element라고 해서 그걸 하나씩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배웁니다. 첫 번째는 character. 그죠? 두 번째는 setting. 세 번째는 plot. 해서 plot 안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problem and solution 과정, event 1, 2, 3, 4 가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하다가 1학년 때는 요 요소들을 따로 보다가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스토리 안에 이 세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서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스토리 엘리먼트를 파악하는 걸 배우는 이게 기본 comprehension 스킬이에요. 그러면 이 2학년을 지나서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고하는 comprehension 스킬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잘 헷갈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교과서를 할 때 리딩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죠? 1학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phonemic awareness를 1학년 때까지 계속 그죠? 지원을 해서 뭘 지원하는 거예요? 파닉스와 스펠링을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사이에 파닉스에서 스펠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매치하는 작업으로 스펠링 패턴을 정리하는 타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딩 플루언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쭉 하고, 네 번째 vocabulary instruction도 저학년, 고학년 방법이 다르죠. 저학년은 high frequency word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이상은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고, 다섯 번째 comprehension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reading과 writing을 계속 뭐 해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미국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3학년에 직접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떴습니다. 3학년 안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죠. reading과 writing으로 나눠지는데, reading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reading 안에서 제가 1주, 2주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reading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우리가 reading 할 때 어떠한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지를 쭉 살펴보면 이게 곧 뭐랑 연결되냐면 reading comprehension skill하고 연결돼요. reading comprehension skill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사고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스킬들에 해당돼요.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바로 뭘로 해요? 생각하게끔. 3학년은 첫 번째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1, 2학년 때 계속 연습했거든요. 넘버 원 바로 뭐예요? 글을 읽으면 메인 아이디어와 그거에 해당하는 디테일을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1, 2학년 때 많이 연습했어요. 3학년 땐 그냥 빨리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1, 2학년 때 계속 연습한 거죠. 뭐예요? Identify and describe some elements of story. 스토리의 구성 요소들을 한꺼번에 쫙 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3학년이 되면. 3학년이 돼서도 이거 가지고 그죠? 이게 뭘까 하면 안 돼요. 1, 2학년 때 다 훈련받아서 3학년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가 3학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distinguish between fact and fiction. 어떤 게 꾸며진 이야기고 어떤 게 사실이냐, 팩트냐. 이게 글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픽션, non-fiction이 아니라 한 글 안에 어떻게 해요? 한 패러그래프 안에 서로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글을 쓸 때 우리가 realistic fiction이라고 하죠. 그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픽션들은 뭐에 바탕을 두고 써요? 사실에 근거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여기부터는 사실이고 여기부터는 나의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엉켜 있어요.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꾸며낸 이야기냐가 바로 뭐예요? 사고력을 키우는 3학년의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1, 2학년 때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이런 부분은 좀 쉬운 comprehension 스킬에 해당되고요. 바로 make inferences, 우리가 inferring이라고 해요. 유추하는 거, 추론하는 거 있죠? 이게 좀 어려운 comprehension 스킬에 해당돼요. 그래서 3학년부터는 make inferences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살펴봐야 돼요. 물론 compare contrast는 언제 했어요? 1, 2학년 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이들한테 어려우니까 이걸 중심으로 많이 계속 선생님이 짚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use familiar vocabulary를 모호하기 위해서 unfamiliar words가 나오는 그런 패시지에서 내가 아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죠?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즉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vocabulary, 스킬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몰라 하고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줄 긋거나 underline 하거나 circle 하고 바로 딕셔너리를 사실 찾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더 뭐 해라? 생각해봐라. 내가 아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게끔 바로 use context clue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학년이 되면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많아지죠. 그죠? 이제 스토리가 심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이 스토리를 읽기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use context clue.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최대한 아는 걸 이용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중요해요. 반드시 배워야 할 스킬입니다. 여섯 번째, begin to develop their own opinion. 이제는 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라? 너의 opinion을 만들어라. 첫 번째.
분리해봤으면 opinion을 만들어봐야겠죠. 그죠? 작가가 만들어낸 픽션, opinion이 뭔지를 알면 나도 뭐 만들어내야 돼요? opinion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 2는 1, 2학년 때 많이 한 거고, 그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3번, 4번, 5번, 6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3학년 때 이루어져야 할 학습 내용이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nderstanding of form and style. 도대체 어떠한 글의 폼과 스타일을 이해를 해야 되냐 살펴보면 1, 2학년 때 계속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글의 종류를 보면 그 글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이 글이 이건지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poem 나오면 아이들이, 그죠? 어떻게 알아요? poem. 그냥 이건 보니까 포임이네 이렇게 알지 않고 포임의 특징을 어떻게 해요? 줄줄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임은요. 뭐에 대한 거예요? 작가의 feeling이나 thought가 담겨진 글이 포임이에요. 그래서 물론 타이틀 있고요. 그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어떻게 해요? 끝에 라임 되거나 라임 안 될 수도 있는데 라임이 많이 된 걸 저학년 때 많이 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라이밍 월드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특히 포임은요, special words가 있어요. 우리가 vivid words라고 하는데, 작가가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썼어요? 자기가 느끼는 것들,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러한 단어들이 있죠. 그러한 word choice가 다른 글하고는 달라요. 이런 특징을 아이들이 다 배웠어요. play 하면 어떻게 해요? play를 딱 봤어요. play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통 스토리하고는 다르네요. 뭐예요? 등장 인물들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 하면서 뭐예요? 디렉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name들이 있어요. character name하고, 그죠? 땅땅하고 옆에 있죠. 이런 글들을 아이들 줄줄줄 알아요. 그래서 글을 보기만 하면 poem, 글을 보기만 하면 play, 글을 보기만 하면 fiction, 글을 보기만 하면 non-fiction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3학년은. 이거조차도 안 돼 있으면 3학년이 안 되고 1, 2학년 때 그런 훈련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use their knowledge of the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 of different forms. 그래서 이거 충분히 아이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글의 형식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곧 바로 뭘로 전환돼요? 라이팅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글의 특징을 알면 나도 그 글을 어떻게 해요? 써봐야 하거든요. 써봐야지 내가 그 글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걸 라이팅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knowledge of language structure 해가지고 language structure 하면 language skill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writing에서는 grammar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language structure인데 3학년 어떠한 language skill, knowledge를 알아야 하나.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문장의 순서가 글 쓸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밑에 가면 바로 use basic grammatical relationship. 베이직 그래머 스킬이 있어야 돼요. 뭐의 relationship 한 예를 들었냐면 noun, verb는 1학년 때 했고요. noun이 뭐니, verb가 뭐니 알고요. 그러면 noun과 pronoun의 관계도 알아야 해요. 그죠? What is noun? 하면 noun is a naming word 해요. PPT 얘기하면 what is pronoun? Pronoun is taking place of noun 해서 왜냐면은 이제 subject pronoun도 있지만 모두 나오니까 object pronoun도 있고 뭐 possessive pronoun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이 모든 pronoun, 이 noun과 pronoun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모든 pronoun을 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때 뭘 하냐면 지금 바뀐 이 pronoun에 뭘 찾아가겠어요? 선행사를 찾아가요. 이게 누구냐라고 찾아가는 게 3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noun과 동사의 그러니까 뭐 명사 동사의 관계, 명사 대명사의 관계 이렇단 얘기는 바로 뭐예요? 3학년 때까지 이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기본 품사 noun, verb, adjective까지 아이들이 다 하고 pronoun도 물론 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vocabulary, reading 안에서의 vocabulary는 어떤 실력이 필요하냐 봤더니 이제 use a variety of strategy. 우리가 vocabulary strategy가 필요하다. 첫 번째,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reading 파트에서 사고력 파트에서 나왔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고력도 안 되니까 바로 뭐예요? use context clue. 몰라도 아는 단어로 유추해내기. 두 번째,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단어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break the word, 쪼개라. 첫 번째, 뭘로 쪼개요? syllable. 셀라블로 쪼개다 보면 이 셀라블에서 접두사, 접미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베이스도 나와요.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셀라블로 쪼개는 아이들이 연습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너희들이 뭘 찾아낼 수 있다? recognizable unit을 볼 수 있다. prefix, suffix. 그리고 모르면 뭐 해라? use a dictionary. 이걸 다 한 다음에 딕셔너리 하는 거지. 이것도 못하면서 딕셔너리를 하게 되면 단어를 몇 개 찾아야 될까요? 한 페이지 볼 때. 사전을 몇 번 봐야 할까요? 많이 보죠. 그죠? 그러면 리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3학년의 글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이걸 뭐 10개, 20개를 다 사전 찾아가면서 리딩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앞에 1, 2, 3가 돼야지 그 다음에 사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use phonics. 네가 알고 있는 phonics 키를 다 써라. 라는 부분. 그래서 꼭, 그죠? vocabulary 스킬을 3학년 때 익혀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nderstand frequently used specialized term 해서 이제 점점 더 내용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1학년 때는 주로 픽션, 이제 꾸며낸 이야기, 왜냐하면 쉬우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구성이 많았다면 2학년부터는 이제 넌픽션의 구성이 많아지죠. 3학년이 되면 이 넌픽션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쉬운 넌픽션들이 많이 나오면 3학년은 더 전문적인 글들이 많이 나와요. social study. 사이언스도 그냥 이제 뭐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사이언스 내용을 담는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3학년이 되면 특정 영역의 사이언스나 매스매틱 또는 아트나 소셜 스터디에 해당되는 뭐를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또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vocabulary part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학년. 그리고 use of conven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reading 할 때 우리는 writing의 요소를 본다. reading과 writing을 함께 한다. 왜냐하면 이걸 writing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reading 할 때도 punctuation을 하죠. 뭐가 필요해요? exclamation mark 그리고 quotation mark 다 알고요. 그 다음에 convention 을 아이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것 중에서도 이제 컨벤션 중에서 좀 비주얼한 컨벤션이 있어요. 뭔가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비주얼한 컨벤션. table of contents, 그 다음에 chapter title, heading, index, glossary, chart, and graphs. 지난 시간에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2학년 때 아이들이 넌픽션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확실히 배우고 3학년에 왔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넌픽션은 픽션과는 달리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왜? 어떻게 구분돼요?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죠? 넌픽션은 어떤 글이에요? information knowledge를 담고 있는 글이에요. 근데 information knowledge 그냥 쫙 풀어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well organized 한 뭔가의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자기만의 뭘 갖고 있어요? information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파트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non-fiction을 봤더니 glossary가 있어요. 그럼 what is glossary? glossary가 뭐예요? It's a kind of little dictionary in the book. 그죠? 작은 딕셔너리예요. 북 안에 있는. 주로 어디에 글로서리가 있어요? At the end of the book. 북 끝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when you find the words you don't understand, what can you use? You can use glossary. 그래서 glossary 가면 진짜 어떻게 돼 있어요? 딕셔너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words도 they are all organized by alphabetical order. alphabetical order로 돼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definition, meaning이 있죠. 그걸 쓰는 방법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글로세리를 가고 인덱스는 우리가 서브젝트를 모아놓은 게 인덱스고 인덱스도 또한 어떻게 해요? ABC order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page number 이런 것들 있죠. 이걸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3학년 때도 계속 연습하는 바로 이걸 무슨 스킬이냐고 하면 locate information. information이 담겨있는 little part들 어떻게 해요?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게 다 organize가 non-fiction 큰 북 안에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타임. 이걸 나도 뭐 할 거예요? 라이팅 할 거예요. non-fiction 글을 라이팅 해야죠. 그죠? 그냥 글로만 쓸 거예요? 아니요. 이런 little parts를, 그죠? 비주얼한 부분이나 이런 information, 특정 information 갖고 있는 걸 써야지 무슨 글이 나오겠어요? 좋은 non-fiction 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reading 할 때 그걸 다 연습하는 2학년, 3학년 때 반드시 완성해야 될 중요한 거더라. 그러면 이제 라이팅에 가요. 우리가 리딩에서 봤던 부분을 라이팅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 2학년 때 품사로 parts of speech로 noun, verb, adjective 배웠으면요. 누구랑 누구랑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subject and verb. 1학년 때 sentence가 뭐냐라는 걸 반드시 배워요. 그러면 subject, verb, agreement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3학년 때 완성을 시킵니다. 이거 1학년 때 완성하는 게 아니라요. 1학년에 걸쳐서 어디에? 3학년까지 시제, tense와 number, 수의 일치를 3학년 때 많이 완성을 시켜요. 시제도 이제 다 배웠겠죠. 그죠? 현재, 과거, 미래 1, 2학년을 거쳐서 다 배웠거든요. 그럼 그 시제와 수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완성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는 뭐까지 나오냐면 1, 2학년 때 adjective, 2학년 때 adverb까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noun, verb, adjective, adverb을 다시 반복해요. 좀 더 깊숙한 내용으로. noun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subject, pronoun도 있고 object pronoun도 있고 선행사에 대한 얘기도 3학년에는 하니까 좀 깊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use irregular plural. 당연히 noun에 대한 irregular form도 알아야겠고요. 복수형. verb에 대한 irregular form도 언제 완성해요? 3학년 때 반드시 특히 그죠? 과거 irregular form 그 다음에 현재 만들 때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완성을 시켜주세요. 이게 기본 grammar skill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unctuation 우리 reading 했을 때도 봤었죠. 그죠? reading 했을 때 어떤 punctuation 있어야 된대요? 기본 end marks들은 다 알아야 돼요. 뭐 있을까요? period, 그죠? question mark, exclamation point, quotation mark, 그리고 apostrophe. apostrophe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컴마도 있죠. 하나 더. 그래서 apostrophe가 어떨 때는 possessive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contraction도 있어요. contraction은 줄인 거죠. 그죠? 두 개를 짧게 써요. 그래서 3학년 되면 이 절대적으로 완성해야 돼요. I will 줄이는 거 있죠. 부정형이건 긍정형이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써야 할 글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길어져요. 문장을 이제 더 이상 짧게 쓰지 않고 3학년이 되면 문장의 길이가 써야 할 문장의 형식이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fully 다 써서 어떻게 해? 그죠? 줄여야겠죠? 그래서 contraction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exclamation mark나 이런 걸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냥 한 예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punctuation 지금 얘기한 거 컴마까지 다 완성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spelling part에 가면요. reading에서 배웠던 vocabulary가 두 부분으로 나눠요. number 1 spelling, number 2 vocabulary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spelling을 보면 우리가 use phonics and memorize spelling rule. 아까도 spelling 패턴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걸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게 생기기 때문이죠. 보통 stop 했을 때 볼까요? cc죠. 그죠? cc, v, c죠. 근데 그 v가 뭐예요? short vowel이에요. 그래서 이 stop 같은 short vowel은 ed를 붙이게 되면 그냥 p가 없이 double consonant가 없이 ed를 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How many syllables? 2 syllable이 되는데 어디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죠. 그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죠? 그래서 stopped, stopped 이렇게 돼요. 단어가 완전히 바뀌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굴 하나 넣었어요? one more p 하면 여기 가운데서 쪼개져요. 그래서 stopped가 돼요. long vowel로 바뀌지 않는 그걸 블럭하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게 이런 발음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펠링의 룰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이 알게 돼요. running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ing가 뒤에 붙으면은 이 n이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ing를 쫓아가요. 그래서 you가 마치 long you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one more n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안에서는 이 short vowel, one short vowel은 반드시 ed 뒤에 뭔가 붙일 때는 one more consonant, 그걸 막아내는 법칙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더라. 스펠링 룰에서. 그거 다 나와요. 교과서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use a variety of sources. 그래서 딕셔너리도 쓸 줄 알아야 되죠. word list도 있죠. 컴퓨터를 써서, 그죠? 잘 모르는 단어 찾자. 그렇지만 이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vocabulary 스킬을 내가 뭐 했어야 돼요? 썼었어야 되는 전제 하에. 그거 안 하고 하면 계속 찾아야 되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use abbreviation. 아까 이제 우리가 나왔던 contraction도 3학년에 굉장히 중요한데 abbreviation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글을 써야 할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축약하는 거죠. 그죠? 짧게 Mr. 하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이런 모든 abbreviation 폼을 3학년 때 다 배워요. 그래서 state name도 full 쓰지 않고, 그죠? state도 다 줄이고 street도 줄이고 이런 것들 배우고요. 그리고 네 번째, divide words into syllable. 이 얘기는 3학년 때 나오는 단어는 they are not simple anymore. 그죠? 굉장히 complicated and they are very long. 길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 syllable로 쪼개야 한다. 기본이다. 라는 게 스펠링에 필요하고, 우리가 그걸 스펠할 때도 역시 이 syllable이 도움을 주는 거죠. syllable 단위로 끊어서 하면 정확한 스펠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외워요. 그죠? 통으로 외워서 그 순서, 시퀀스로 외워요. 만약에 긴 어떤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좀 어려운 단어 뭐가 있을까? embarrassment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syllable로 안 하면 그걸 마치 뭘로 순서로 기억하는 거죠. 그죠? letter sequence를 기억해요. 한국 아이들은. EM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syllable 하나씩 쪼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syllable를 강조해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어를 다 이렇게 순서대로 letter sequence로 외우다 보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어려운 거죠, 단어가. 그래서 반드시 3학년에 이 syllable를 이용해서 스펠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펠링에 갔더니 아까도 이제 vocabulary도 뭐가 필요하더라? skill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break the words. 해봤더니 syllable로 쪼개봤더니 뭐가 나왔대요? prefix 나오고 suffix 나오고, 어떨 때는 뭐가 나와요? compound words도 나오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 word form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뭐에 쓰자? writing에 쓰자. 그 다음에 choose words that are most appropriate for their purpose.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단어를 골라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쓸 때 여기에 필요한 요 단어, word choice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1,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연습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word choice를 강조하는 게 이제 3학년, 그리고 계속해서 user dictionary, 그 다음에 visual presentation. 이제 writing에, 정말 writing이라면 필요한 게 첫 번째, 뭐부터 쓸 줄 알아야겠어요? 타이틀부터 쓸 줄 알아야겠죠. 타이틀 쓰는 방법이 사실 1, 2학년 때 나왔어요. 이 중에서 맞는 글의 타이틀은 해서 보면은, 그죠? 대문자, 소문자 써야 하는 그 법칙들 있죠? 그런 것들 많이 훈련했거든요. 그걸 라이팅으로 풀어내는 타임이에요. 서브헤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non-fiction의 organizer들이에요. 필요한. 글을 잘 우리가 organize 하는 요소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use visual material. 그래서 글만 쓰지 말고 photograph도 쓸 줄 알고, 그걸 describing 하는 label, caption 이런 다른 것들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글의 폼들을 우리가 쓸 때 letter, email, chart 이런 것들의 정확한 목적 그리고 쓰임들을 알아야 그거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배워두자라는 부분이요. 네 번째가 이제 print legibly and begin to use cursive writing. 예전에는 3학년이 되면 cursive writing을 배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기준에 써야 할 글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한 7년 전에 미국 교과서를 이제 학원에서 했을 때 3학년이 되면 cursive writing을 배웁니다. 글을 보통 2페이지, 3페이지는 써야 되는데, 그제 정자로 써서는 이게 시간이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cursive writing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잘 써요. 빠르게. 저보다 훨씬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이젠 시대가 좀 약간 달라져서 cursive writing은 옛날 얘기가 안 나와요. 뭘 쓰겠어요? use computer.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스토리타운 이전 거는 커시브 라이팅 얘기가 좀 나온 교과서가 있는데 스토리타운은 그 대신에 뭐 있냐면은 컴퓨터 타이핑 하는 걸 가르쳐요. 커시브 라이팅 안 하고. 그게 더 빠르니까. 예. 지금 기본, 교과서의 기본 3학년 중에 스킬이 타이핑이 들어갑니다. 요 대신 대체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 그렇게 숙제를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reading과 writing을 쭉 살펴봤어요. 여기 이제 보셨죠? We get a glance 찾으셨나요? 네, 3학년에 한 주에 어떠한 거를 가르치는지 살펴를 보면 첫 번째, 그죠? 원래 1학년 때는 뭐가 있어요? Phonological awareness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1학년 때까지만 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비어있죠, 지금. 그죠? 이건 사라졌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그래서 원래 1학년 때는 phonological awareness를 소리로 막 연습한 다음에 파닉스로 넘어오는데, 바로 뭘로 들어가요? 파닉스로 들어가는 거죠, 3학년이 되면. 2학년부터 3학년 계속. 그래서 파닉스는 이제 compound words를 하고, 그걸 그대로 스펠링으로 pick up, cannot, outside, bedroom 쭉 스펠링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high frequency words예요. 역시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는 high frequency words가 있었는데, 그죠? 3학년이 되니까 사라진 거죠. 건너뛰 없어졌어요. 바로 뭘로 들어가요? 예, vocabulary로 들어가요. 그리고 reading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reading, The Babe and I 해서 이제 픽션이 그냥 픽션이 아니라 무슨 픽션이래요? historical fiction. 진짜 있었던 건데, 그걸 좀, 예, 있었던 사람, 베이브 루스를 넣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한참 야구 경기, 붐이 일었는데, 우연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America's National Pastime. 아메리카의 그 베이스볼의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 그죠? 타임라인 하면 어때요? 그냥 타임라인이 아니라 타임라인을 만들 때, 이 타임의 순서가 어디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이 아니라 어디부터 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yearly, 그죠?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때 그 year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 몇 년도 뭐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타임라인이라는 거는 fact,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살았던 사람의 name 또는 어떠한 장소 아니면 진짜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타임라인이다라는 걸 같이 연결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는 픽션, 하나는 뭐예요? non-fiction이 페어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hrasing, 끊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습하는 타임이 reading 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comprehension으로 fact와 opinion을 살펴봅니다. 8번째 robust vocabulary가 있는데 원래 이 레슨에서 나오는 거는 shabby, embarrassed, missed, elevated, dazed, collapsed까지예요. 원래 1, 2, 3, 4, 5, 6가 진짜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앞에 scheme, span, contribution, and initiative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를 앞뒤에 붙여서 같이 넣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죠? 이 단어들을 나중에 기억하고 아마 쉽게 배우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스토리타운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예.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넣은 게 아니라 연구 수업을 하고 넣은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grammar, simple and compound sentences 배우고 writing form으로는 이제 character sketch라는 때 sentence fluency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weekly lesson test를 합니다. 이게 한 주에 배우는 거예요. 스토리타운, 미국 교과서, 뭐 스토리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 이렇게 플래너를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이제 플래너가 있죠? Day 1 플래너예요. Day 1부터 Day 몇 가지 있을까요? Day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ay 1, Day 2, Day 3, 아니 그건 이제 여기는 없고요. 예, 원래 플래너에는 Day 5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각각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Step 1, 그리고 뭐예요? Step 2, 그리고 Step 3가 있어요. Step 1은 전체 그룹이 함께 하는 거고 Step 3도 whole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small group은
이렇게 조로 편성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학교에서 많이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적진 않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텝 1과 스텝 3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스텝 1에서도 단계가 3개로 나눠지네요. 첫 번째가 oral language tim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ral language와 read aloud time이에요. 선생님이 question of the day를 줘요. 오늘의 question은 Today question is What are some ways you can help your family?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나? 그러면 이제 뭐 심부름 해요. 엄마의 뭐 설거지 도와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을 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read aloud 해서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를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해요. 듣는 훈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준비가 되면 뭘로 넘어가요? word 해서 phonics, spelling. 뭐가 사라졌어요? high frequency words가 여기 있었는데 여긴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phonics에서 우리가 compound words가 뭔지를 소개를 하고 그거를 바로 spelling, pre-test를 해요. 아이들이 과연 compound words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day 1에 그냥 이걸 쫙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알고 있구나 넘어가서 day 5에 post 테스트를 다시 하죠. 그래서 pre-test와 post-test의 결과를 보고 얼마만큼 향상됐는지를 매 레슨마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쭉 테스트를, 스펠링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kills and strategy 살펴보도록 할까요? skills and strategy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reading, 그죠? main selectional reading이 있어야 되고 fluency가 있어요. reading fluency 얼만큼 할 거냐 선생님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comprehension skill, fact, 그리고 뭐였어요? opinion을 얘기하는 time, build robust vocabulary가 들어가죠. Step 3는 이제 whole group, 다시 한번 전체가 모여서 grammar와 writing을 합니다. 그래서 grammar는 오늘 complete sentence를 소개를 하네요. 그 다음에 daily proofreading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I put on my coat and I left my hat. 뭔가 이상하죠, 그죠? 틀린 문장을 줘요. 틀린 문장을 준 다음에 아이들 보고 proofreading, 틀린 곳을 찾아내세요 라는 거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writing 할 때 반드시 뭐 하게끔 자꾸 틀린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proofreading을 하게끔 선생님이 유도하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writing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이 proofreading에는 어떤 그래머적인 에러도 있고요. punctuation 에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같이 보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writing으로 오면 아이들 writing이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writing에서 이제 character sketch란 어떠한 글의 형식인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writing prompt로 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써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Write about the way a number of your family looks, sounds, or acts. 우리가 family를 이렇게 관찰해서 어떻게 아빠의 모습은 어떻고 어떻게 말하고 아빠는 그저 어떠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각각 관찰해서 써보게 하는 아주 쉬운 캐릭터 스케치죠. Day 1에 제시를 해줘서 선생님이 캐릭터 스케치 하면은 어떻게 Day 1에서 Day 5로 글로 연결할 건지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다 이렇게 서제스트 해줘요.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이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거고요. 요번 주에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스토리타운의 또 한 큰 특징이 뭐냐면 포커스 스킬 해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comprehension skill이나 main comprehension skill이나 아니면 중요한 phonics skill은 가끔 이렇게 나와서 해요. phonics skill은 가끔 나오고요. 주는 뭐예요? 필요한 comprehension skill을 선생님이 말로 다 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아예 스튜던북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팩트와 오피니언이 뭐냐를 연습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팩트는 뭐뭐뭐고 오피니언은 뭐뭐뭐 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fact is something that can be proved and an opinion is a person's thought or feeling about something. 그래서 opinion has signal words. 그죠? opinion이 나올 때는 뭔가 그죠? 이건 나의 opinion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signal words가 있대요. 바로 뭐예요? I think and I believe가 나오면 아 이거는 opinion이구나. 그냥 not every time. 항상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remove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첫 번째, 사실이라면 can this be proved? 그죠? 증명이 돼야 돼요. 그죠? 증명이 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게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다는 건 그거에 name이 있거나
when, yearly 있거나, 그죠? 정확한 기록이 남는 경우가 prove 된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그게 prove 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다? opinion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fact와 opinion을 이런 식으로 모든 글에서 나눠보겠다는 graphic organizer를 써요. 이젠 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거야. 뭐예요? fact와 opinion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다음 글로 가면 한번 그러면 읽어볼래? 이걸 아래 글을 읽어보고 여기서 fact와 opinion을 찾아내는 거를 뭐 해보자? 연습해보자 라고 해서 짧은 글을 줘요. 그래서 쭉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뭐가 fact예요? 아이들이 찾아봐요. 그죠? In the mid-18th, the first baseball, 뭐죠? Teams were formed. 그러면 뭐가 opinion이에요? I think baseball has an interesting history. 그죠? I think는 아까 그죠? opinion을 얘기하는 signal words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다른 파트를 보고 또 fact와 opinion을 찾으세요. 그럼 또 다른 파트는 opinion, fact 파트는 아이들이 주로 잘 찾아요. 여기서 fact 파트를 설명해 주자. fact는 뭐가 들어가? 실제 진짜 있었던 거기 때문에 there can be name, real name이 있고 그 다음에 year, 그죠? 정확한 when, 언제냐 year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hings name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게 fact야. 근데 opinion은 I think, I believe가 있는 게 opinion인데 not every time. 맨날 그렇진 않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they can be removed, 사라질 수 있어요. Right now, find apart the opinion in this article. 그럼 찾아보세요. 그 나머지 부분을. 하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그죠? Getting written rules was the best thing to happen to the game. 그래서 이건 이제 선생님이 teaching 팁이 필요하는 거예요. When I say something best, 그죠? Or this is better, or this is worse. That can be 뭐가 될 수 있어요? opinion. 주로 best, better, worse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의 opinion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라는 걸 팁을 주셔도 되고 이제 아이들이 일단 감각적으로 먼저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 comprehension 스킬이 준비가 돼야지 메인 셀렉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vocabulary 파트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메인 셀렉션에 필요한 6단어들이 나오죠. shabby, embarrassed, missed, and elevated. 그 다음에 dazed and collapsed. 3학년이 되면 그죠? vocabulary가 어떠한 방법으로 바뀌어요? direct instruction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이게 무슨 high frequency words도 아니고요. 그죠? 이 단어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려면 먼저 무슨 훈련이 돼야 돼요? 아까 3학년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를 break, 잘라볼 줄 알아야겠죠. 그죠? 먼저 뭘로 잘라라? syllable로 자를 수 있는 연습을 해요. 글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로 자르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죠? Number one, how can we read this word? shabby에서 how many syllable? 2 syllable 해서 shabby 잘라보는 거예요. 그럼 훨씬 소리도 정확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읽는 것도 자신감이 생기고 spell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mbarrassed 마찬가지로 자르면 how many syllable? embarrass 그죠? 더블 R이 들어간 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뭐예요? short vowel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누가 붙어있기 때문에? R이 붙어있기 때문에 embarrass. 그래서 embarrass. 그 다음에 missed는 how many syllable? one syllable. 해서 쉬워. one syllable. 아이들한테 쉬운 느낌을 주는 거야. missed. one syllable이잖아. 그 다음에 elevated. how many syllable? elevated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elevated. how many syllable? 4 syllable 이렇게 아이라고 연습하면 소리 정확해지고 찾아봐요. 그리고 days도 해보고 그 다음에 clasp도 해봐요. 다 syllable를 해본 다음에 now we are ready to read this article. article 이제 읽을 준비가 됐어요. 이 단어들이 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이제 한 번씩 syllable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고 I can find a meaning from context clue. 첫 번째 3학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해주지 않고 뭐부터 해라? use context clue. 두 번째 context clue로 하였어요. 그럼 읽은 다음에 find meaning. 한번 찾아볼까? 얘기를 해요.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shabby만 한번 아니면 두 번째 embarrass만 해볼까? 그 첫 번째 paragraph만 잠깐 해보면
이제 what does that mean shabby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TG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word meaning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런 퀘스천을 던져주세요라는 거예요. Number one, what might someone think about the child wearing a shabby shirt? 여기 shabby shirt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embarrass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shabby shirt, embarrass, 창피함을 느끼는데 so what kind of shirt is that shabby shirt? It look old, 그죠? 그리고 worn, 닳고 오래된 게 shabby구나 라고 아이들한테 use context clue 하게끔의 퀘스천들이 도와줘요. Then number two, what could the child do to not embarrass his or her mom?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embarrass라는 단어를 써서, 그죠? 엄마랑 아빠를 좀 창피하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Wearing shabby shirts or new shirts, 그죠? New shirts 입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퀘스천에서 이 vocabulary를 할 때 중요한 거는 interactive. 그냥 what does that mean? 이거 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퀘스천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단어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사용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론 embarrass 무슨 뜻이냐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interactive하게 미닝을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쭉 이제 대강 아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TG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제공하는데 student friendly explana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딕셔너리를 찾게 되면 단어가 어떻게 해요?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풀어서 거기에 넣고 이제 제가 따로 복사를 한 건데 만약에 shabby 하면은 number two shabby는 shabby things look old and worn out. 아까 우리가 찾아냈던 그 미닝을 얘기를 해줘. 굉장히 쉽죠. 그죠? 만약에 dazed 하면 if you are dazed, you are confused and cannot think properly.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뭔가 혼란스러운 이란 느낌이 굉장히 쉽게 전달이 잘 되고 있어요. 스토리타운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아이들한테 그냥 딕셔너리를 찾아보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풀었어요.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요거를 뭐 하자? 요때 제공해줘라 라는 거야. 딕셔너리에 있는 definition은 보통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바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을 하고요. 그럼 이제 미닝을 다 한번 정리했죠. 그럼 세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도 vocabulary 할 때는 우리 셀러블로 쪼갰지만 이 셀러블 안에서 누가 있어요 지금? 예, ending도 있죠. 그죠? word ending, ed 같은 것들 찾아보고 word ending, s 같은 거 있으면 찾아보고 만약에 prefix, suffix 있으면 반드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줘라 라는 부분에서 vocabulary에 필요한 것들 아까 이제 첫 번째 뭐 해라? 셀러블로 쪼개봐라. 두 번째 use context clue.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한테 뭘 제공해라? student friendly explanation 제공하고 네 번째 단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봐줘라. prefix나 suffix나 inflection, ending 같은 경우 eds 이런 것들 꼼꼼하게 봐주고 해야지 아이들이 단어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뭐 하게끔 쓸 수 있게끔 미션을 줘요. 어떨 때는 너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저널에 꼭 써라. 오늘은 이 중에서 shabby를 저널에 써갖고 와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래요? 가족들과 함께 이 단어를 써서 뭐 해라? conversation 해갖고 와라. 뭐 얘기했는지. 이런 식으로 미션이 꼭 들어가요. 써보게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뭘 더 좋아하겠어요? 저널에 써봐라를 더 좋아하겠죠. 반드시 만약에 단어가 6개면 하루에 하나씩 쓰면 몇 개요? 6번 저널 씁니다. 그죠? 다 돼요. 그 다음에 Babe and I도 들어가면 우리가 이 장르가 뭔지 장르 스터디를 historical fiction은 뭐냐 해가지고 쭉 풀어주고요. 이거 반드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장르의 특징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fact냐, opinion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historical이니까 진짜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작가의 뭐예요? opinion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막 엉켜 있거든요. 이걸 찾아내자. 우리는 every single page 뭐를 사용해요? 요 graphic organizer를 사용해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넘어갑니다. build background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misspelling인데 earn money예요.
이때 어떤 시대였다면 대공황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대. Great Depression 시대 때 베이브에 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이제 홈런을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쁨을 줬다. 역시 우리 야구팀도 지금 홈런을 쳐서 기쁨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베이브가 있고 야구장이 있고요. 신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두 캐릭터 있어요. 그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캐릭터가 스케치가 되었는지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뭐예요? 어떠한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얘기를 했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그걸 나중에 뭘로 해요? 라이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는 부분이 나와요. 아빠는 이제 모습도 일단 보이죠. 뭐 썼어요? 모자를 쓰고, 그죠? 서류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어디서 살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뉴욕의 브롱스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좀 좋은 동네가 아니죠. 그때 모습들 이런 것들 나오고 거리의 모습 그리고 아빠가 뭐 해요? Selling apples. 거리에서 애플 팔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거짓말했어요. 회사 간다 그러고. 회사에서는 이미 실직한 상태인데 몰래 가방에다가 애플을 넣어서 팔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주인공이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뭘 하게 되냐면 친구와 함께 신문을 팔아요. 신문을 파는데 이 신문을 팔 때 방법이 이제 대강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냥 나쁜 소식을 막 뭐 어디 불이 났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워낙 어려운 시대니까 신문을 안 사요. 근데 뭐 베이비 루스가 이번에 몇 번째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신문을 사요. 한번 볼래? 어머, 한번 줘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제 어디 가서 주로 팔겠어요? 그러면 야구장 앞에서 신문을 팝니다. 여기 스테디움 앞에 가서 팔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 신문을 팔다가 누가 와서 신문을 사요? 베이비 루스가 신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지금 베이비 루스를 가지고 신문을 파는데 그럼 나도 그 야구 경기가 어떠한 야구 경기인지를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베이비 루스가 팁을 많이 주고 가요. 거스름을 돈을 안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티켓을 사서 야구 경기를 직접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빠랑 나랑은 팀이다. 우리가 둘이 함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헤쳐나갔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 있겠어요? 팩트와 오피니언으로 이제 쪼개서 나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현재 TG입니다. TG이기 때문에 퀘스천에 대한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스튜던북, 진짜 일반 스튜던북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넘버 1은 어디에 해당되는? 저기에 있구나. 이 넘버 2 퀘스천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빨리 찾으실 수가 있어요. 스튜던북이 아니라 Teacher's Edition에만. 그러면 number 2, what is Jacob's opinion of Babe Ruth and what is the boy's opinion of Jacob's ball playing? 하면 여기 부분에 있겠죠. 살펴보면 My neighbor Jacob was tossing a ball and catching it. He threw it to me and shouted, "Give me a high one! I'm a Babe Ruth, the world's greatest baseball player." 하고 I threw the ball and Jacob reached it up and it bounced out of his hand. He was no Babe Ruth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에 Can you find I believe or I think there? No, they're all removed. So you have to find them. Okay? So number 1 question is, what is Jacob's opinion of Babe Ruth? I think Babe Ruth is the world's greatest baseball player. 해서 여기 비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best나 그죠? 최상급 better, worse 나오면은 I think 내가 생각해 이게 최고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의견인 경우가 많다서 여기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What is the boy's opinion of Jacob's ball playing? 근데 뭐라고 했어요? He was no Babe Ruth. Means his ball playing is not as good like Babe Ruth or baseball player. 그죠? 이런 것들. I think 내가 보기에는 무슨 베이비 루스야 이런 말이죠. 그죠? 그거를 그대로 찾아내라 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뭘 써요? 이렇게 팩트냐, opinion 차트를 만들어 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안 하고요. fact and opinion 부분만 찾아서 해볼게요. 세 번째, 여기 페이지에 가면 세 번째, fact opinion이 다시 떠올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soft skill들도 같이 쓰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thing is fact and opinion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less important, 좀 덜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하다 보면 왠지 우리는 1번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1번을 하다 보면 1번이 가장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미국 교과서에는 이런 퀘스천들이 지금 여기에도 summarize 된 거예요. 이거보다 퀘스천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fact opinion이에요.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면에서 가장 중요한 main comprehensive skill부터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cause and effect, draw conclusion 나머지 less important comprehension skill들은 해주시면 돼요. 네, 좀 저도 굉장히 넘버원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과서 가르치면 1번부터 해야지 이런데 그게 되게 발목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3번부터 하세요. fact, opinion 먼저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럼 why does the boy think Jacob is smart? 하면 3번을 찾아가면 있죠. 그죠? 왜 제이콥을 smart하고 생각하냐라는 부분을 아이들이 찾아놔요. 점점 fact and opinion이 어려워지죠. 그죠? 아까는 좀 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think critically. 마지막에 이제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좀 더 깊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퀘스천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TG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옆에 메인은 동그라미 빨간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닌 거는 soft skill들은 그냥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number 1. 빨간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main skill이다에 해당되는 퀘스천이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paired 된 게 non-fiction으로 timeline이죠. 그죠?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when you write about something happened really, we can use timeline. 그래서 timeline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Okay, look at this timeline. Timeline is made up 뭘로 되어 있어요? baseball bat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부터 look at these numbers. What are they? They are year numbers. 그죠? 그래서 they have all four sequences. Four sequences, four sequences, four sequences 한 다음에 그다음에 year를 읽게 해주셔야 돼요. year 읽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number를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의 number, okay, left side of this number and right side of this number, which one is bigger? 어떤 게 bigger 하냐? 여기다. 그러면은 어떤 게 which year happened first? 어떤 year이 먼저 일어났을까? 라는 걸 아이들이 얘기해서 아, 이게 먼저 일어난 거고 이렇게 해서 now, okay, what year now? 그러면 2009 해서 아이들이 현재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는 거라서 now you can see, look at this photo. They look very old, right? Now look at this photo. They look new, 그죠? 그리고 contemporary.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timeline is dealing with fact. 그죠? 사실을 다뤄요. 그죠? 그러면 진짜 you can find a real person name. 그죠? 그다음에 you can find a real place's name. And you can find the real team's name here. 한번 찾아보자. 라고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이스볼 패스타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뭐랑 연결해야 되냐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뭐랑 연결해요? Main Selection 두 개를 연결해서 Babe and I 하고 그 다음에 Non-Fiction 두 개를 해서 How are they different and how are they same?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다른지를 두 개를 compare 하면 뭐가 비슷하냐 하면 아이들이 뭐예요? They both are talking about baseball. 그죠? 베이스볼에 대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but what is different in each other? 뭐가 달라요? One is fiction and the other is non-fiction. So which one is fiction? The Babe and I. Why? Because it's a made-up story but based on historical event, right? So you can find opinions there, right? Can you find some opinions? What opinions were there? 하고 이제 우리 했던 fact and opinion의 opinion만 main selection에 나왔던 거 정리하고 근데 어디에서는 timeline에서는 어떻게 해요? There are all fact, no opinions there. 찾아봐. opinion 있나 없나? 없다라고 얘기를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반드시 이렇게 비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사고력이 사실 발전이 돼요, 아이들이. 그런 걸 연습해보고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직접 뭐 해라? 아이들이 opinion paragraph를 쓰는 연습을 이렇게 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vocabulary review를 하기 위해서 뭐를 써라? word, web을 써서 연결하는, 좀 더 생각하는 것들 해봐라 라는 걸 이제 부가적으로 suggesting 해주죠. 자, language art가 이제 day 5로 해서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해서 complete sentence, 뭐가 complete sentence인지 이야기를 하고 simple compound sentence 얘기하고 compound sentence and compound sentence 3일에 걸쳐서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compound sentence가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basic concept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차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character sketch도 character sketch introduce 해요. 어디에서 메인 셀렉션을 가져다가, 그죠? 직접 아빠를 스케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아빠는 what he looks like,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what he's wearing, 그죠? how he speak,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쭉 해요. 그래서 캐릭터 스케치란 요런 형태라는 걸 얘기를 하고 리뷰를 거쳐서 뭐 해요? 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3학년에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editor's mark 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proofreading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proofreading 하는 마크를 우리가 share 해가지고 같이 아이의 writing 노트북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이팅을 끝낸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해라? proofreading까지 해와라 라고 숙제를 사실 줘야 돼요. 3학년이 되면 그냥 써와라, done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쓴 글을 뭐 해라? 그죠? proofreading에서 요거 표시 네가 아니면은 안 표시해도 좋으니까 이걸 보고 고쳐와라. 한번 proofreading이 되면 그리고 돼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훨씬 틀린 부분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spelling mistake, punctuation mistake 이런 기본 mistake는 안 봐요. 안 보셔야 해요. 그건 누가 봐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이제 선생님은 아이디어와 organization 그리고 word choice를 보셔야 돼요. 그게 1, 2학년을 통해서 연습이 돼서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의 내용을 다루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걸 1, 2학년 때 훈련을 그 나머지 부분, 스펠링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닉스와 스펠링을 매치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완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3학년까지 와서 그걸 선생님이 커렉션을 주시려면 시간이 어떻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분리해서 1, 2학년 때 하고 이건 이제 선생님이 이런 부분만 담당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당황을 해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는 4학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리뷰는 안 하고요. 저희 4학년은 좀 더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래머하고 라이팅 할 때 필요한 매테리얼들 만드는 법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학년에 대한 것들 1, 2학년 저학년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1, 2학년 때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3학년 때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3학년은 기본 모든 스킬을 다 쓸 줄 아는 게 3학년이에요. vocabulary skill, phonics skill, spelling skill, and comprehension skill 다 쓸 줄 알면 4학년 때는 이제 뭐 할 타이밍이에요? 네, 사고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연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